9. 치매의 약물 치료. 1. 치매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매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에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와 MNTA 수용체 기량제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 뇌에서는 인지기능과 연관된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여 아세틸콜린이 뇌에서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줍니다. 약물 종류에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이 있으며 병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으나 그 경과를 약 6개월에서 2년 정도 늦출 수 있으며 병의 초기와 중기에 약물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망상, 초조와 같은 행동정신 증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한 가지 인지기능 개선제를 투여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약제로 교체하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NMDA 수용체는 우리 뇌에서 기억력을 유지하고 학습에 관여하는데 과도하게 자극될 경우 뇌신경세포 안으로 칼슘이 과도하게 들어와 세포를 파괴시킵니다. NMDA 수용체 기량제는 뇌신경세포의 파괴를 줄여 뇌의 학습 및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약물 종류에는 메만틴이 있으며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에게 주로 처방이 됩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제, 은행잎 추출제, 신경보호제, 칼슘 차단제 등의 약물이 있지만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와 NMDA 수용체 기량제에 비해 그 효과가 검증되지는 못하였습니다. 2. 약물을 쓰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치매는 그 원인에 따라 각각 다른 치료를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인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현재 사용되는 약물로 완치에 이르게 할 수는 없지만 진행의 지연이나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를 사용하고 이것은 병의 진행을 약 6개월에서 2년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혈관성 위험 인자를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인지장애에 대해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를 사용하여 뇌에 감소되어 있는 아세틸콜린을 증가시켜 인지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은 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최대한 오랜 기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뿐 아니라 망상, 환각, 수면장애, 공격성 등의 다양한 행동 심리 증상을 보이고 이것이 시설 입소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행동 심리 증상에 대한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 다양한 정신과 약물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치매에서 약물 사용은 병의 진행 속도를 완화시키고 행동 심리 증상을 조절하여 보호자의 부양자 부담을 줄여줍니다. 3. 치매 약물의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의 종류에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이 있습니다. 흔한 부작용으로 식욕 저하, 오심, 설사, 두통, 체중 감소, 어지럼증, 불면증 등이 일어날 수 있으나 초기 4에서 6주가 지나면 저절로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심질환 환자에서는 미주신경 자극으로 인해 섬액과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NMDA 수용체 기량제. 메만틴은 NMDA 수용체 기량제로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를 사용해도 뚜렷한 증상의 개선이 없는 경우, 또는 중등도 이상의 알츠하이머병에서 단독으로 투여하거나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와 병용하여 사용합니다. 메만틴의 부작용에는 두통, 어지러움, 혼돈, 변비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 우울 증상이 나타나거나 가성 치매일 경우 3환계 항우울제, TAC,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등을 사용합니다. 3환계 항우울제는 심장 독성이 있어 심계항진, 부정맥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항콜린성 작용을 하므로 입마름, 변비, 기립성 저혈압, 인지장애 악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세로토닌 수용체 억제제는 치료 초기 소화기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 과거에는 할로페리돌, 클로로프로마진 등의 약제를 사용하였으나 이러한 약제들은 항콜린 작용으로 인한 인지장애, 변비, 구갈, 기립성 저혈압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항도파민 작용으로 인해 파킨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인 쿠에티아핀,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졸림, 기립성 저혈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빈도나 강도가 약하고 근긴장 이상, 파킨슨 증상,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등의 주체외로 증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사용은 심장마비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약은 평생 복용해야 하나요? 약은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까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기억력과 계산 능력 등의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여러 치료제가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치매 약제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NMDA 수용체 기량제, 메만틴 등이며, 이러한 약제가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아닌 병의 진행을 느리게 하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기능 저하가 점점 더 심해지고 다른 이상 행동 등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이런 경우 보호자들은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약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들에 비해 치매가 악화되는 속도나 병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시간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기를 줄일 수 있어 환자와 보호자가 겪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진행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약물 치료제가 있나요? 현재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및 NMDA 수용체 기량제는 병의 경과를 늦출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병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약물 치료제가 없는 상태이지만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치매 정복을 위해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기에 멀지 않은 미래에 병의 진행을 막고 더 나아가 발병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약물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약 개발은 매우 길고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복잡한 과정으로 신약 후보 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쳐서 진행됩니다. 임상시험이란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의약품 개발을 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과정과 절차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3상 임상시험은 시험약의 치료적 유효성이 확립된 이후 최종적으로 확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단계로 많은 수의 해당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약이 궁극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진로 환경과 비슷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시판하고자 하는 약물 제형을 가지고 이중 맹검이나 교차 시험 등의 설계를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지난 15년간 약 101개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이 실패로 돌아갔으며 현재 4개의 약물만이 정식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관심을 모았던 베타 아밀로이드를 인식하여 치료하는 항체 치료제 등에 대한 임상시험이 성공하지 못하여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는 아밀로이드 독성 단백질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주는 치료 약물을 새롭게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초기 알츠하이머병 혹은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게 적용하여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대규모 임상시험 과정 중에 있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뇌의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판 침착을 발견할 수 있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한 뇌영상 검사, 즉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이용하여 알츠하이머병 유무를 확인한 뒤 치료 약물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약물 개발이 더욱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치매 약물에는 알약만 있나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형으로는 물과 함께 복용하는 알약, 정제와 캡슐제 외에도 물 없이 간편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구강붕해정과 구강붕해 필름형 제제가 있고, 그 외에도 패취형 제제와 시럽이 있습니다. 약물 중에서 도네페질은 구강붕해정과 구강붕해 필름, 리바스티그민은 패취제로도 처방이 가능하며 메만틴은 시럽으로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도네페질 구강붕해정과 구강붕해 필름은 소량의 물 또는 물 없이 혀위에 놓고 녹여서 복용할 수 있어 주로 약을 삼키기 어려워하거나 약물 복용을 꺼려하는 치매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리바스티그민 패취제도 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고, 약물이 피부를 통해서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에 구역질과 구토 등의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패취제는 주로 가슴이나 등, 위팔 바깥쪽에 하루에 1개씩만 붙이고, 잘라서 붙이는 경우에는 일정하게 약물이 흡수되지 않아 분할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10에서 15%의 환자들에서 피부 가려움증이나 발진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은 패취를 떼어낸 후 2-3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메만틴은 알약을 삼킬 수 없는 중증 치매 환자에게 시럽으로도 처방이 가능하고, 이를 코위 영양관을 통해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8. 신경행동 증상에 사용하는 약물은 무엇인가요? 신경행동 증상의 치료에는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경련제 등을 주로 사용하고, 신경행동 증상에 따라 약물을 선택하여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 얼마나 공격적인지, 증상이 만성적인지 혹은 간헐적인지, 특정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약물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3가지 약물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약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망상,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거나 심각한 초조와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항정신병 약물에는 과거부터 널리 사용되었던 약물, 정형 항정신병 약물, 할로페리돌, 클로로프로마진 등과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약물,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쿠에티아핀,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아리피프라졸, 클로자핀 등이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몸이 뻣뻣해지고 얼굴 표정이 없어지는 등의 주체외로 증상, 안절부절 못함, 졸림, 변비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복용할 때에는 근육이 통제가 되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지연성 운동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비정형 약물은 정형 약물에 비해 효과는 비슷하지만 부작용이 적어 최근 널리 사용됩니다. 항우울제는 우울 증상, 초조, 불안, 불면에 사용합니다. 과거 우울 증상에 널리 사용되던 3원계 항우울제 TCA에 비해 심장 독성, 졸음, 어지러움, 침마름, 변비 등 부작용이 적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2가지 이상의 기전을 통해 우울증을 조절하는 약물들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불안제는 불안, 수면장애, 공격성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들이 대표적입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약물 의존성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상 조절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며 장기간 유지가 필요한 경우는 항정신병 약물 등 다른 약물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도 초조와 공격성이 매우 심한 경우나 드물지만 기분이 고양된 상태가 지속되는 조증 상태에는 항경련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수면장애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면유도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갑자기 너무 심해졌어요. 치매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나요? 치매 환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증상의 악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퇴행성 치매의 경우 현재까지는 질병의 진행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고 뇌졸중의 재발이나 원인 질병의 급격한 악화에 따라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보기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증상의 진행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호소하는 경우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평가에 앞서 먼저 보호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악화가 인지 기능의 악화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의심, 환각, 수면장애, 폐회와 같은 치매와 동반된 신경행동 증상의 악화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 악화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하다면 우선 교정할 수 있거나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본인의 신체 변화나 이상 증상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열, 탈수, 감염, 전해질 이상, 저혈당, 저혈압, 간이나 신장기능 이상 등으로 가벼운 선망이 나타나도 치매 증상은 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의 용량 변화나 새로운 약물의 추가 역시 치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은 감기약, 소화제, 수면제 등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수로 과도하게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해야 합니다. 동일 용량의 약물이 유지되더라도 전신 상태의 악화로 약물 대사에 이상이 생기면 약 부작용이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주변 환경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없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병 문제 등으로 주거지가 바뀌거나 주 보호자가 바뀌는 경우, 기타 여러 가정의 대소사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로 인한 불안과 우울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상인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자극도 치매 환자에게는 심각한 스트레스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치매약을 적절한 용량으로 빠지지 않고 복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치매약을 환자 본인이 관리하는 경우 제대로 약물을 복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원인으로도 환자의 증상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기존 치매 외에 다른 별개의 다른 뇌질환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나 애초의 원인으로 진단된 질병이 아니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다른 치매의 가능성을 두고 재평가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행성 치매와 달리 급속히 진행되는 치매의 경우도 발병 당시에는 증상이 다 발현되지 않아서 늦게 진단되는